그 앞에 총론 부분은 그냥 뭐 이론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죠? 뒤에 중요한 거 몇 개만 보시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다르지 않은 그랬는데 요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취득부 양도했을 때 각 단계별로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세 군데 공통인 조세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지구의 세 가지. 이런 거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혹시나 여기서 양도 단계에서 부과된 조세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나올 차례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세 개는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니까 양도와 관련된 조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 관련 조세는 얘 세 개 하고 나면 소득세 들어갑니다. 소득세. 소득세 중에 소득세가 사업성이 있으면 양도라는데 사업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고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를 했을 때 똑같은 양도대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으로서 뭐예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면 결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양도 관련 조세 들어갈 테고 그죠? 거기에 더불어 추가로 내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갈 테고 나머지 하나가 인지세입니다. 인지세는 취득하고 양도 단계 공통인 조세이기 때문에 양도 단계 조세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 취득 보유는 놔두고 혹시 하게 되면 요거 관련된 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걸 목적세를 외워라 이런 식으로 낸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세 군데 공통인 조세잖아요. 그죠? 그럼 부가세 우리 두 개 배우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그죠? 그러면 얘가 국세고 얘가 지방세니까 지방세이고 부가세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목적세 몰라도 되죠. 그럼 얘가 답이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다 알고 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그죠? 그래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정답이 딱 만약에 1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2번부터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그러면 시간 세이브가 되게 많이 되는데 정답이 1번인데도 2번, 3번, 4번, 5번 읽어.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문제 몇 개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걸 세이브하면. 근데 습관이 안 되면 1번 답인데도 체크해놓고도 계속 2번, 4번 읽어요. 그러면 그게 시간 낭비 진짜 헛수고하는 거잖아. 그죠? 나는 답이라고 1번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왜 2번을 못 읽어요? 근데 불안하니까 읽는 거야. 그게 안 좋은 거죠. 자기가 1번이라고 확신하는데 왜 2번 읽어요? 그럼 못 믿는 거잖아. 그럼 뒤에 가서 엉뚱한 지문 나오고 거기서 홀려가지고 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하실 때 답이 1번이다 그러면 1번만 푸시고 1번, 2번이면 2번까지 읽고 3번 읽지 말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작년에 나온 건데 이건 납세자란 납세의무자는 뭐 이런 예를 많은데 얘가 원천징수의무자고 특별징수의무자 여기 안 들어갑니다. 얘는 납세자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답은 이건데 얘는 뭐 작년에 언급이 돼서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양도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지만 재산세는 농특세와 관련이 없죠. 왜냐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뭐가 있어요? 감면을 받으면 여기 뭘래요? 농특세를 냅니다. 감면받으면 세금은 깎아줘도 못 내라.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때 내는 게보다 농특세 20%입니다. 요건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관련되는데 재산세는 뭐랑 관계없어? 농어촌 특별세랑 관련 없죠. 얘는 뭐만 붙어요? 지방교육세.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가세 얘기죠. 아니 분납 얘기죠. 재산세 250조가 2개월, 종부세 250조가 6개월. 둘의 차이는 개월 수만 차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되면 2달 안에 분납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이죠. 사실은 어디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뒤에 세무계획 또 나오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분납은 이렇다. 그죠? 뭐 답은 3번인데 이건 앞쪽에 크게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 과표가 증가하면 세율도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누진. 그러고 얘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단 세율은 비례 세율과 누진이 있습니다. 비례와 누진이 있는데 이렇게 누진 세율이 있는데 보시면 지방세는 비례세율도 있고요. 그렇죠? 국세는 원칙적으로 누진세율도 있습니다. 종부세하고 양도세. 근데 재산세는 뭐가 있어요? 여기 눈이 섞여 있는 거죠. 재산세만. 이거 30회 때 나왔었죠. 그래서 그죠? 여기 뭐 있어요? 종부세 대상인 별도 종합 주택. 이 세 개죠.
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잖아요. 이 세 개만 뭐 있다? 누진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고 얘네들은 자 얘는 누진이고 얘는 누진이고 얘 누진인데 양도세는 원래 비례가 섞여 있죠. 뭐 70, 60, 50. 근데 여기까지 언급될지 모르겠지만 종부세도 법인이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비례세율이 있습니다. 이제는 비례세율이에요. 왜냐면 얘가 법인은 종부세가 6%, 3% 두 개거든요. 누진 없고 그냥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3%, 6%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따지면 비례세율인 거죠. 그래서 종부세 같은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문제 나옵니다. 종부세. 그래요? 그러면 법인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얘는 얘다. 예외적으로 비례세율도 있다. 그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험은 얘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지방세 중에 유일하게 누진이 섞여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죠? 별도 종합 주택. 얘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이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당일세 얘기인데 이거 시험에 29회 30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없고 만약에 나오면 그죠? 왜 단독으로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또 나온다 치면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배당. 그죠? 내가 먼저 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세가 후순위로 압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가 우선이다? 당연히 이거 우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설정이 돼 있는 나보다 항상 우선해서 가는 조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해세 그러기도 하고요. 원래 지문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이런 게 있거든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세 가지 나눠져요. 자, 취득세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 행위했다. 그러니까 매매로 샀느냐, 증여로 샀느냐, 상속받았느냐 이 그 행위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서 행위세 그래요. 소득은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야?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말 그대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뭐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그 따라가면 누구도 따라가? 종부세. 자 그리고 상속받으시면 뭐에 대해서 부과해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재산에. 그럼 누구도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요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말 그대로. 그럼 얘가 뭐가요? 당일세라는 얘기지. 무슨 뜻이에요? 얘네들은 얘보다 후순위로 돼 있어도 항상 뭔다? 우선 배당하는 조세다. 내가 저당권 설정 먼저 했는데 재산세를 안 내가지고 부천시에서 내일 그러니까 나보다 후순위로 압류를 걸었어요. 근데 나중에 배당할 때 누구 먼저 배당해? 재산세 먼저 배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부세잖아요. 해당세 그 고지일 전에 그러니까 종부세 나오기 전에 뭐가 됐대?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대. 그럼 먼저 설정돼 있고 여기에 종부세가 후순위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걸 매각할 때 그 매각 대금 중에서 종부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이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한다. 땡. 틀렸죠. 뭐가 우선이야? 종합부동산세가 우선하는 조세이다. 이게 뭐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질문 나올 수 있으니까 적어도 당일세. 그러니까 신고납부조세는 해당사가 없는 거지. 우리가 배운 조세 중에 신고납부조세 있죠. 취등록세, 양도세는 아니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조세인 얘네가 뭐다?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거죠. 다음에 연세좀 뭐 우리 아시죠? 일정 금액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 걸 말해. 이 누구 대표주 누구 있어요? 취득세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그랬고. 자,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물납은 가능하지만 부가세 대상 아니다. 그죠? 이는 물납 된다겠죠? 근데 분납은 아니 부가세 대상은 아닙니다. 요거는 처음에 한번 전례가 있다겠죠.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러니까 이번에 9월 달에 그 재산세 혹시 나오신 분 중에 그 건축물 7월 달에 건축물분 내고 이번에 토지분 내시는 분 중에 고지서 보시면 이거 나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 얼마라고 돼 있고 밑에 세부 항목에
재산 토탈 금액 나와 있고 재산세 100만 원 여기다가 도시지역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고지서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120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0이 재산세잖아요. 그 지금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도시지역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재산세를 물납이 되기 때문에 얘까지 포함해서 재산세 그러는데 얘가 재산세가 물납이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물납이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을 때 같이 합해서 재산세 그러니까 물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부가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밑에. 얼마예요? 이때는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요거는 뭐다?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120 안에 도시지역분 포함이 돼 있으면 얘는 빼고, 그죠? 요 금액에 뭐해라? 지방교육세 20% 내시라 그런 얘기죠. 혹시 집에 고지서 나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토탈 금액 20%가 아니라 도시지역분 나와 있으면 그 따로 구성되어 있거든, 금액이. 그럼 걔 빼고 위에 있는 재산세 20%만 부가세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이런 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는 되지만, 물납은 되지만 부가세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파트 가면 부가세 지방교육세 20%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세액하고 가로치고 도시지역분 지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혹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도시지역 포함이 돼 있으면 걔는 빼고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문제 풀 때도 할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효 중단 사유라는 게 있고요, 정지 사유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왜 냈냐면 이게 총론에 있는데 문제에서 따로 얘를 물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시험은 어차피 기본서에 있는 거에 나온단 말이죠. 뜬금없는 걸 내니까 혹시 얘를 내게 되면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지 사유는 무조건 이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기간이란 말이 들어가. 그럼 걔는 정지 사유예요.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 없는 게 시험에 얘를 만약에 내게 되면 이 섞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뻔하죠. 문제는 다음 중 중단 사유인 걸 고르라. 정지 사유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문제 5개 지문 중에 기간자 들어가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안 들어간 거 하나 고르면 되고, 그죠? 다 있는데 기간자 들어가는 한 개밖에 없어. 그럼 걔를 고르면 돼요. 그 느낌만 갖고 가면 돼. 이런 것도 외울 거 없어요.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는 중단 사유, 이걸 외우라고 된 게 아니라 느낌만. 요런 게 있으면 기간이란 말. 그리고 연부, 연납 기간, 분납 기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간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기간자가 있으면 걔는 따로 간다. 그러면 문제 풀 때 기간이 여러 개면 답이 하나니까 걔는 답이 아니겠지. 그죠? 근데 기간이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답이겠지. 이렇게 그냥 느낌만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모르죠. 그럼 이게 툭 하고 나버리면 이 느낌 하나 가지면 얘는 안 외워도 풀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걔는 또 납세고지, 독촉, 채고, 교부청고, 시효중단 이렇게 외우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저기 할 때 그 동영할 때 이 문제 제가 따로 하나 내놨어요. 그러면 그때 보면 거기 그 용어도 나와요. 그냥 보고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느낌만 갖고 가시면 돼요. 얘는 이런 것들 오히려 기존에 나온 것보다 얘들 이런 애들이 뜬금없이 내거든요. 하나 총론은 막 이상한 거 하나씩 내거든요.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던 것들. 요즘에 그런 경향이니까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